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C급 보급품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9%, 구라 1%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C급 보급품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영상을 보다가 용기 내어 제 군대 이야기를 제보해보려 합니다. 제 사연은 패급을 목격한 썰이 아닌 정말 패급 시점에서 보는 군생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홍길동. 당시는 2002땡년 팬데믹 시기다 보니 1주간 격리 생활 후 남은 4주에 몰아서 훈련하던 시기였다. 그래서인지 훈련이 급하게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쨌든 입대하면 제일 먼저 제식을 하는데 나는 그 어떤 훈련보다 이 제식 훈련이 너무나도 어려웠다. 계속 노력하고 반복 숙달하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며칠 후 동기들 모두 다 익힌 와중에도 나 혼자만 제식을 맞추지 못했다. 머리와 몸이 아예 따로 움직이는 느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동기들도 한숨을 쉬며 나를 원망스러운 눈길로 쳐다봤다. 장삐쭈님의 신병에서나 봄직한 패급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었고 되기 싫었기에 바뀌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다른 동기들 쉴 때 끊임없이 제식 연습을 했고 정말 몇백 번을 반복하니 제식이 맞춰지긴 했다. 근육이 기억하는 느낌? 그렇게 신교대 훈련을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다. 우리 부대는 동기생활관이 실시되던 곳이었지만 생활관이 적은 탓에 곧 전역하는 선임들과 같은 생활관을 쓰게 되었다. 자대 배치를 받고 3주 정도 지났을 무렵 내 별명은 성윤모가 되었다. 앞서 말한 장삐쭈님의 신병에 나오는 인물인데 선임 말을 일부러 씹는 캐릭터. 왜 나에게 이런 별명이 생겼냐면 말귀를 한 번에 못 알아들어서다. 선임이 알려주는 지시사항도 두세 번 정도 더 들어야 알아듣고 부르면 한 번에 반응을 안 하고 여러 번 더 부르고 나서야 알아듣는 일이 자주 반복됐다. 당연히 나는 성윤모처럼 일부러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 선임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이쯤 되니 청력이나 지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스스로 의심하는 수준. 하지만 나는 멀쩡한 대학에 다니다 왔고 청력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왜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항상 머릿속에 무언가 산만하게 날뛰는 느낌이 있긴 했다. 이게 말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데 딴 생각이 끊임없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해야 하나? 이러니 선임들의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는 기괴한 현상이 반복되는 것. 정말 너무 괴로웠다. 대체 왜...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것으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다 보니 동기들도 나를 점점 피하는 것이 느껴졌다. 훈련할 때마다 나만 실수하니 자존감은 바닥을 뚫고 끝없는 지하로 빠져들었다. 오죽하면 미친 척하고 그린캠프에 가서 의병 전역을 노려볼까? 라는 생각까지. 하지만 그랬다가는 정말 인생의 낙오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패급 많은 면에서 C급이라도 되자 라는 각오로 최대한 발버둥 쳤다. 우선 선임들이 지시하기 전에 미리 문제를 파악하고 먼저 움직이는 눈치를 길렀다. 나다 싶으면 무조건 먼저 튀어나가 자원했고 힘들고 귀찮은 작업이 있다면 지시하기도 전에 솔선수범하는 평범한 짬찌의 일도 전담해서 미리미리 해치웠다. 그렇다고 해도 작업이나 훈련은 보통 이하이긴 했다. 그래서일까? 회피하던 동기들이 점점 말을 걸어주었고 나와 함께 작업 나가는 것을 기피하지 않았다. 동기의 말에 의하면 일은 못하는데 함께 있으면 웃겨서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로 잡혔던 것 같다. 그렇게 자원에서 일만 하는 시기를 여러 달 보내니 자연스럽게 선임들의 인정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행보관님의 호출. 길동아, 너 전문화사 해볼래? 누구나 듣는 소리겠지만 나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말이었다. 마치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패급에서 사람으로 인정받는 느낌? 그 말을 들으니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전문화사를 지원하진 않았다. 내가 군대 체질이 아니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후임들이 늘어나도 자원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후임 중 하나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홍길동 상병님, 이제 저희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보니 상꺽이 되어가는 내가 자꾸만 나서서 작업을 나가니 동기들이 그걸 보고 열받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후임들을 모아놓고 선임이 나가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고 갈궜던 것. 내가 괜히 후임들에게 피해를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미안해졌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나를 내려놓고 좀 더 편하게 지냈던 것 같다. 그렇게 편안한 말년을 보낸 후 무사히 전역, 대학에 복학했다. 이런저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와중 문득 내가 군대에서 겪었던 증상이 무척이나 궁금해졌다. 대체 왜 나는 한 번의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 왜 남들이 한 번에 따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걸까? 혹시 진짜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걸까 싶어 정신과에 가보니 이거 성인 ADHD 같은데요? 그렇다. ADHD.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머릿속이 항상 산만하고 집중을 하지 못했던 건 이것 때문이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 나는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약을 먹었고 놀랍게도 군생활 내내 나를 괴롭혔던 모든 증상이 말끔하게 사라졌다. 이쯤 되니 문득 드는 생각. 의사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저 혹시 이 수준이면 군대는... 당연히 안 되죠. 이 정도면 사격도 제대로 못합니다. 군대 면제 사유에도 ADHD가 있어요. 최소한 공익, 운 좋으면 면제예요. 아, 젠장. 부록. 사연자님에게 질문. 군대 가기 전 학생 때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강의는 이해가 잘 되었나요? ADHD 환자는 무조건 집중력이 없는 질병이 아닌 자신에게 흥미 없는 분야에만 집중력이 없는 정신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공부가 적성에 맞았는지 집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다만 관심 없는 영어, 과학 쪽 점수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치료 후 말끔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느낌인가요? 평상시에는 머릿속에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있어요. 그런데 30초마다 오케스트라 곡이 바뀌는 느낌? 치료를 받고 나면 머릿속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좀 더 차분해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싫어하는 분야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4급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지라 해야 할 과제를 아예 내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게으름 때문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심하면 그 일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치료 후에는 제깍제깍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제 추측인데요. 군대에서 말하는 소위 패급은 아무래도 저와 같은 성인 ADHD 환자의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분명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분들을 위해 제보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